있는데. 이상민 내가 만든 거 원래 여기 있었어? 예, 지금부터 민주평화당 정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배수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힘찬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박주원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앉은 분들 보니까 다 징계 맞은 사람들이네요. 제천 화재 참사를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희생자분이 한 분 더 늘어서 총 39분이 사망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26일 날 사건 당일날 밀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 이제 새롭게 또 출범한 만큼 민생 쪽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나면 바로 KTX를 타고 밀양을 두 번째로 방문하러 갑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에 시작하기 앞서서 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 같이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일어서 주십시오. 묵념 시작. 여기 대변인님, 우리 새로 출범할 때 일단 국회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자고 그러는데요. 먼저 그래도 오늘 출범했으니까 국회를 경례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어저께 출범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1차 중앙운영위원회인 만큼 다시 의뢰를 다시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경례. 네, 바로 앉아주십시오. 안전이 평화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현장의 안일함입니다. 1차적으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상호 감시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지방 권력의 강압 관행이 참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밀양 화재 참사를 놓고 서로 내탁 공방을 하면서 볼상사나운 삿대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하지 말라고 국민들께서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볼썽사나운 패권 정치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재난사고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생 속으로 민주평화당이 어제 발기대를 시작으로 창당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민생, 민주, 평화, 개혁의 깃발 아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창당 발기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중재파 의원들께서는 그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셨고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출범했고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이 중재파 의원님들께서 이 민주평화호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비공개 당무에서 이상돈 전 대의장을 포함해서 179명에게 당원권 정지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제 지역구를 지목해서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입니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니 물으십시오. 흠집내기의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이 기회에 국민의당 대표당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 지역구의 대표당원은 81명에서 32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호남의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통합 반대 대표당원 수는 줄이고 통합 찬성 대표당원 수를 늘리려 온갖 꼼수와 갖은 술수를 부린 게 누굽니까? 전대가 의결 정족수 미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궁색한 트집을 다잡고 있습니다. 호남의 대표당원을 집중적으로 권리 제한했다는 의혹도 똑같이 밝혀야 합니다. 전대 방해를 운운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으니 기존 대표당원 권리 제한의 적법성, 신규 대표당원 자격의 적법성 여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야 합니다. 그게 그나마 국민들 보기에 좋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덕담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뒤끝치고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발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돈 전대 의장의 당원권 정지는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미디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코미디는 유신 말기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회의원직을 제명했던 그 희극에 버금갑니다.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은 부마 항쟁을 촉발시켰고 유신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저에게는 안철수 무단 정치의 끝이 보입니다. 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정치 도의와 정치 폐륜을 언급했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적폐 DNA를 노골 한 안철수표 새정치 사기는 끝났습니다. 꼼수 야합과 적폐 담합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속아줄 국민들은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당제와 선거제도 개혁 등 우리 앞에 놓인 개혁 과제를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기득권의 야합, 패권은 적폐 담합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삶, 민생 속으로 가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는 정당,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나고 10시 서울역에서 KTX 기차를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회의를 감안해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오른편부터 말씀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추구하는 합당이 되면 해산돼서 없어질 정당의 2년간의 당원권 정지라는 정말 이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합당 전투 속보, 안철수 장군은 합당 전투에서 적군인 민주평화당 장수 179명을 섬멸하는 혁혁한 전공을 거두었다. 안 대표가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의 어떤 본령과는 한참 거리가 멀게 정말 제왕적이고 이 독선적인 그 당 운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협량함을 먼 후대까지 남기기 위해서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는 마치 본인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전쟁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갈라서서 정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런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저출산 고령 문제, 청년 주거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진정한 민생 정치를 해나가는 우리 민주평화당으로서의 새로운 출범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로지 정말 그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민주, 민생, 개혁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다짐합니다. 밀양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밀양 참사와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과 제도를 고치는데 맨 먼저 나섰으면 합니다. 밀양 참사 원인을 두고도 우리 조계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대의기구가 민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법안을 발의해 놔도 여러 기득권들의 영향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그 반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이고 그 맨 앞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가 또 지방의회가 해당 국민과 지역 주민의 정치적 축소판이 될 수 있도록 민심 그대로 선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이 그 일도 제일 앞장서서 꼭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서울의 경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4인으로 바꾸는 그런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더러 의원들이겠죠. 의원들더러 실력 저지하라고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담합을 하고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모두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밀양 사건이 이 같은 동일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부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표심이 정치적 의사가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게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꼭 이번에 관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밀양 참사 사건에 대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혼이 나가서 정치보복 한전원이라고 이런 참사가 났다. 또 민주당은 전직 도지사가 홍준표 대표다.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양당제를 우리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과도기에 기능, 편의주의로 모든 것이 건설되고 도로 등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사고는 앞으로도 인구 집중,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빈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이낙연 총리께서 전국적으로 29만 개의 불량시설을 점검해서 정비하겠다. 이런 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예산적 뒷받침을 하는데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대표에 대한 당비 대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국민당은 안철수 대표 필요할 때 당비로 문자 보낸 그 돈부터 한번 밝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당비 낸 거 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숨겨왔습니다. 그 많은 문자 비용을 안철수 대표 개인이 냈는가? 이거 하나만 밝히면은 조배숙 대표가 대표장은 당비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 저는 그것도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부터 밝혀주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이것만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분번형 선거제도 개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세균 의장께서 국회를 대표해서 권력구조를 뺀 개헌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에서도 권력구조 문제를 심도 있게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창준일을 할 때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일 큰 광주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파인 박주선 부의장이 어제 저하고도 아침에 전화했었습니다만은 개별적인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주선 부의장이 언론에 얘기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아침에 전화 와서 오늘까지만 기다려달라 했다고. 안철수 대표에게 오늘은 1년 365일인 것 같습니다. 권노갑 고문에게도 전화해서 26일까지, 누구에게도 26일까지 하다가 또 오늘 29일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오늘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면은 진정성 있는 지도자고
그렇지 않으면 밥 먹듯 거짓말만 하는 지도자다. 그래서 이 타이틀에 의하면은 국민의당 중립파도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법노가 정대철 상임고문 등 많은 고민들이 우리 당에 참여를 해줬습니다. 중립파에서도 안철수 대표도 많은 설득을 했지만은 햇볕 정책을 부인하고 호남을 차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 통합은 반대한다 라고 단 우리가 정치 일선에 서지 않지만은 그래도 새로 창당하는 민생, 평화, 민주개혁 세력에게 울타리라도 대드리겠다. 그래서 참여를 해줬습니다. 이 과정에 이윤석 대외협력위원장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구체적인 솔루션을 내놓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남탓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과 당원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당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적폐청산, 국가대개혁, 또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민생 우선주의 정당입니다.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지역 격차 해소 등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평화주의와 평등주의를 지향합니다. 남북화합, 지역화합, 계층화합으로 나라 안팎으로 평화를 지켜내고 승자 독식과 소외를 극복하고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챙기는 실질적인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화재 참사, 대형 참사에 의해서 다시 또 위례한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욕탕이나 병원 같은 거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또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화재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내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내 탓은 불행의 씨앗이라고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했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봤습니다. 청와대는 사령탑만 되겠다고 그럽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그러한 고통, 애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물부는 국민들이 참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 또 그리고 종전에 여당했던 그러한 정치인들 정당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컨트롤 타워 얘기만 하고 있을 거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만 반복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감사원 출신인데요. 근무를 할 때 당시에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반복입니다만 전 정부,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그러한 대형 참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점검을 해봤다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이 우리 이상돈 의원님, 저 부의장 이용호 의원 부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용호 의원은 중개파위원회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전당대회를 사회를 보게 된다고 할 경우라면 자기네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차에 당교까지 개정해서 꼼수를 부리더니 다시 이번에 그러한 명분 또 이유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에 다 징계 대상자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게 꼼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공당이 의롭고 떳떳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도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의롭고 떳떳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거다. 믿고 따르라 해서 따르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밖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요. 똑같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179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벌을 받아야 된다.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범죄자다. 그러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권력들이 또 그러한 발상들이 떳떳이 못하다는 점들을 다시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슬픕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선택, 국민들의 투표 가치가 실질적 가치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서울시의회 선거구제, 지방선거구제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논의는 2인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3인, 4인 선거구로 대폭 늘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선거구제 개편의 정신을 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여당,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전에 야당일 때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여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뀌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 말씀. 됩니다. 네. 한국 정당 역사에 이번에 안철수 대표만큼 상식에 어긋나는 식으로 정당 운영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당원당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이렇게 당을 통폐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 정당사에 없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또 고모님들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께서 이제 국민의당을 떠나서 민주평화당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법원이 이 같은 정당 안철수식 정당 유린 사태에 대해서 판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은 자율성을 인정받아 마땅하고 사법부가 정당의 내부 문제를 심사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너무 뻔뻔한 정당 유진 사태, 안철수식 정당 파괴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정당에 있어서 이 같은 일을 배울까가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당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당 결정을 의원총회에 묻지도 않고 사실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한 것이죠. 의원 개개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그야말로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파괴한 폭거입니다. 이 같은 폭거를 자행한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거기와 어깨동무를 하겠다는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다른 정당이 무엇을 되겠습니까? 두 정당의 대표는 이원주 후보의 주선으로 기억할 겁니다. 파괴장터에서 동서화합을 하는 축제를 하겠다고 기획했습니다. 본의 아니겠지만 유승민 대표는 TK에서 배신자를 듣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호남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했습니다. 두 배신자가 모여 만든 정당이 동서화합은커녕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한심하고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당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의 판단에 대해서 깨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례대표로서 어제 안철수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또다시 기습적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의원과 당원들의 당원권 정지 징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비례대표위원에게 탈당마저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욕에 사로잡혀 눈이 먼 안철수 대표의 망언입니다. 이제는 막가파시 조폭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가당치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치나 조건을 맞춘다는 견강부회입니다. 안철수 대표야말로 당을 파괴한 해당 행위자가 아닙니까? 당을 떠날 사람은 바로 배신의 아이콘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장 당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비례대표가 안철수 개인의 꼭두각시입니까? 안철수 개인이 선출했습니까? 국민들이 선출했고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 대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당은 가치와 노선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합니다. 보수 연합의 파트너 유승민 대표마저도 비례대표 의원들을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인질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볼모와 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안철수 개인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안철수 씨 인질 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당시에 미국 전문가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대선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뛰어난 전략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임스 카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클린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선거 구호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에는 수석 전략가로서 뛰어난 활약을 했지만 백악관 참모진에는 끝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원이었던 그는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경제정책을 주요 선거구호로 삼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임스 카빌을 해쳐간 것이 트럼프의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임스 카빌과 같은 역할을 한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제 실정 심판이라는 선거구호를 앞세워 선거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는 당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최소 180석에서 최대 230석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제1당이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토사구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실정 심판을 김종인이 처음 제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선거 당시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국민의 당내에 설치됐던 경제제도약 추진위원회는 실패한 경제정책들까지 하나하나 분석하여 내세우며 경제실정 심판을 메인 선거구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철수 대표가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걸 원천 봉쇄하고 나섰습니다. 만약 지난 총선에서 교차투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국민의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의석이 다수인 수도권의 정당 지지표가 국민의당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경제실정 심판을 메인 선거 전략으로 계속 밀고 나갔더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원내 1당이었다면 대통령 선거도 틀림없이 승리했을 것이므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와 같은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우리 대사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창당 발기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크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민생 제1정당, 또 정치 계획을 선도하는 개혁정당, 또 화해협력 햇볕 정책을 추구하는 평화정당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 중에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입니다. 개헌운동에서도 개헌 방향에서도 그게 제시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 기반을 볼 때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운동 이 방향이 우리 민주평화당의 주요 정책으로 모든 데서 반영되기를 좀 요청드리고요. 민주평화당 창당은 그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진보와 개혁 진영을 강화하는 기지입니다. 안철수 승민의 보수약에 맞서는 길입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안철수 유승민의 야합은 결국 양당 패권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자 첫 수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망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역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보수 진영을 강화하는 데 몸을 둘 것인지 개혁과 진보 길에 몸을 던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중도는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의 안전, 정치 혁신,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안철수 유승민이 아닌 민주평화당에 있습니다. 중재파 의원님들의 역사적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당 공보실에서 활동하셨던 김영구 대변인께서 오늘부터 민주평화당으로 오셔서 활동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저기죠. 김영구 대변인. 김영구 대변인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여러 당직자 또 시도당 여러 당직자들께서 이렇게 민주평화당의 창당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179명의 그 당원권 정지 징계 안에 좀 웃지 못할 소극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며칠 전에 탈당한 사람들마저 당원권 정지에 당원도 아닌 사람을 징계하는 이런 소극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혜우 여행 작가, 정윤선입니까? 정윤선. 그리고 허진 사진 작가, 지금 확인된 건 2분인데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탈당하신 분들, 자기 당 당원도 아닌 사람에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를 또 징계하는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적으로